안녕하세요. 행복하고 훌륭한 정국입니다. 행복하고 훌륭하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? 저는 제 스스로 행복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34년째 현장 일을 하면서도 자부심을 갖고 웃으면서 일합니다.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. 네 약간을 끌어도 대학 나온 놈이 낫다고.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. 제가 전문적으로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이제 배우는 초기 단계에 초기 영상을 만드는 중입니다.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? 이유라고 할까요? 제가 책을 쓰고 몇 번의 출마를 했는데 거기 다 우물안 개구리이더라고요. 그런 반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. 평소에는 밤낮 없이 생업에 열중하다가 조직이 없이 선거 때만 되면은 출마를 하니까 우물안 개구리죠. 그러던 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나중에 공동묘지에서 껄껄껄 소리를 많이 한답니다. 그때 좀 공부할 걸, 좀 더 사랑할 걸, 좀 더 용서할 걸, 그것을 해볼 걸, 그래서 껄껄껄 한다고 합니다. 저 역시도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생각한 유튜브 방송, 직접 대면할 수 있는,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 좋은 찬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. 물론 처음에는 뭐 잘할 것 같고 뭐 구독자 수가 많을 것 같은 착각도 했지만은 이내에 한 달도 못 돼서 중단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제가 실력이나 배움이 짧으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낸 것이 원고 없이도 잘할 수 있는 거. 그게 생각이 났어요. 보이시죠? 밥값. 제가 쓴 책 이름입니다. 제가 원고 없이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직접 한자 쓴 책이니까 편하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밥값이란 책을 주 무기로 해서 여러분께 책도 읽어드리고 또 제가 현장 일을 하니까 저는 철거에서부터 페인트까지 합니다. 집을 짓는 거는 제 아들이 주로 하고 저는 집을 이쁘게 편리하게 고치는 집수리. 그래서 저는 정구국 집수리라는 말로 지난 34년간을 해왔습니다. 여러분은 제 말씀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모르겠지만은
그것이 두렵고 걱정된다고 해서 제가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야말로 저도 나중에 껄껄껄 하겠죠. 그래서 담대하게 나섰습니다. 부끄럽지만은 잘 봐주시고, 또 제가 멋있고 선정적인 그런 건 못하더라도 여러분과 땀 이야기, 노동 뒤의 휴식이 가장 달콤하다는 그 땀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간을 갖겠습니다.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이 공자의 인생 삼락,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입니다. 하나는 배우는 즐거움이 있다고 했어요. 두 번째는 가르치는 즐거움입니다. 저는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머리로 공부가 제가 짧습니다. 그래서 저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닫고 배워왔습니다. 두 번째가 가르치는 거라고 했죠. 제가 산전수전 겪으면서 배운 것이 저에게는 권리고 추억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제가 제 나이에 대한민국 격동기에 살아온 산 증인으로서 이 경험을 전달하는 것, 즉 가르치는 것, 외람되지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, 이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,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. 재밌지 않나요? 저는 친구의 소중함을 많이 느낍니다. 지난달에도 보문산에 있는 가보자 보리밥 족발집에서 유사를 했는데, 언제나 그러하듯이 유사가 끝나고 가는 자리에 친구들, 내 유사에 와줘서 고마워. 여기 작은 선물 준비했네. 하고 족발과 과일을 선물했습니다. 거꾸로, 야 이마, 엉아가 유사니까 마음대로 먹어. 내가 쏠게. 이런 뉘앙스하고, 친구들아, 내 유사 때 와줘서 참 고마워. 이렇게 하는 것, 말 한마디지만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. 저는 친구는 내가 소중히 할 때 그 사람도 나를 소중히 해주고, 내가 필요할 때 그 친구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, 그래서 아무튼 공자의 인생 삼락 중에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. 뭐 제가 홍보하려고는 아니고, 엊그제 춘천 호반 요양병원에 저희 해군 동기 아버님이 94세로 소천하셨다고 하길래 갈까 말까, 갈 수 있을까 못 갈까,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264km,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. 근데 그날따라 제가 일 끝난 시간이 7시가 넘었어요. 제 개인 현장이면은 제가 좀 일찍 끝냈을 텐데, 제 아들 현장이다 보니까 제가 눈치 보느냐고 그 시간까지 일을 했어요. 걷다가 시멘트 일을 했으니까
몸이 참 오랜만에 파처럼 막 녹아나는 기분이었어요. 근데 상을 당한 그 해군 동기가 현재 저희 모임의 회장이고, 또 저 역시 결혼식장엔 잘 안 가도 장례식장에는 꼭 가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염이나 장지에서 치르는 일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, 또 심지어는 요랑제비를 한 10번 했습니다. 그래서 7시 10분에 출발해가지고 10시 40분에 도착하더라고요. 그 짧은 10분간의 문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, 구국이 너를 오지 말라고 하려고 했다. 너무 먼 길이니까. 오히려 저를 의뢰해 주는 제 해군 동기의 말 한마디에 새벽 2시 반에 대전에 도착을 했습니다. 뭘 원하고 바래서는 아니죠. 그냥 작은 선물, 작은 감동을 선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. 또 아버님이 마침 국가유공자시라서 제가 더 보람이 있었고요. 제가 현장 일할 때 국가유공자 집안에 그 팻말이 붙어 있으면은 미치고는 아니지만은 거의 원가에 가깝게 일을 해드립니다. 그것이 우리 후손들, 우리 인생 후배들이 그분들에 대한 도리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좀 외람되지만은 5.18 유공자 분들도 당당하게 밝히고 문에다가 유공자 표시를 한다면은 저는 그분들도 역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, 성만이가 서버를 까지 않듯이 왜 5.18 유공자 분들 명단을 안 까는지, 또 그런 얘기를 꺼내면은 처벌하는 법까지 만드는, 이게 민주란 말을 써먹을 자격이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. 괜히 첫 방송부터 좌파애들 전국이 고소 고발할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. 저는 나중에 제 인생 계획이 구국개발연수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어린 학생부터 청년, 장년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굳건한 뼈대 위에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연수원을 가지고 싶은 게 제 마지막 꿈이었는데, 그건 역시도 공동묘지처럼 껄껄껄 하고 끝날 것 같아서 now, 지금, 지금, 지금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 것이 유튜브 방송입니다. 여러분 보시기에도 머리숱도 빠지고 치아도 빠지고 머리도 허옇고
참 볼품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저의 추억이나 경험 재산이 될지 몰라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소통하고 그것이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고자 이런 시간이 준비됐습니다.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쓴 책을 가지고 그 책 페이지 각 파트별로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. 그 이야기의 포인트를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91년도 3월 26일 날 40년 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고 그때 대구 성서국민학교 5 아이들이 학교 뒷산에 있는 와룡산에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애들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제 인생의 가장 큰 명예라고 하면은 제가 교회 주일학교 교사 14년 만에 부장이 됐습니다. 근데 그 아이들이 실종이 되고 그 아픔이 느껴오는데 제가 뭐 할 일이 없을까? 저희들에서 뭘 해야 되지? 여름 내내 고민하다가 당시 주병진 선생이 심장병 어린이 마라톤을 한다는 걸 보고서 이거다. 이 애들을 찾는 마라톤을 하자. 제가 참고로 중고등학교 때 마라톤 선수였거든요. 그래서 그해 가을에 몸을 만들어서 제 대학 동문이고 제가 존경하는 친구 유명규 친구가 둘이 운전요원 해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실종을 이찾기 마라톤을 10년 이상을 했습니다.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옛날 애인을 꿈을 꿨어요. 현실의 연장은 꿈이구나. 내가 원하는 게 간절하면 꿈에도 나타나는구나. 매일 밤 그 친구는 술을 먹고 자고 저는 안티프라민 파스로 덕지덕지 붙이고 잠을 청했습니다. 그러니 꿈속에서 그 아이들을 만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제가 그 애들하고 약속하기를 이 아저씨가 너희들 찾을 때까지 마라톤을 계속하마 그 약속을 했어요. 그렇게 10여 년을 뛴 세월 중에 아이들이 5명이 뒤로 손을 묶이고 머리에 구멍이 나 있는 채로 시체가 발견되고 그 현장에서 목 놓아 울었죠. 근데 제가 현장 일을 하고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. 사람들은 내려오는데 저는 올라갔죠. 근데 밑에 청바지에 바바리를 걸치고 꽃을 들고 올라가는 얼굴 시커먼 남자? 제가 형사한테 체포됐어요. 범인인 줄 알고. 그래서 그 뒤에 쫓아온 기자를 보고서 혹시 어린이 찾기 마라톤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? 라고 했더니 안 돼요. 제가 그 마라톤 본부장입니다. 내가 괴로움을 찾는 것은 미덕이겠지만은
넘이 아플 때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죠.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밥값이라고 생각합니다.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달란트겠죠. 그래서 그 밥값을 해온 그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. 제가 책 전면에 한 편의 시가 있어요. 다음 시간에 그 책을 보여드릴 텐데, 그 책의 전면에 실린 시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애송하던 시입니다. 아직도 그 시의 제목과 지은이는 모릅니다. 아시는 분 연락 주시면 좋겠죠. 제가 그 시를 낭독함으로 시험 방송을 하는 오늘 그 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한 봉지 사탕처럼 달콤하고 경음악처럼 아늑하며 연애 편지처럼 달콤하게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. 때로는 높은 산을 오르는 인고가, 때로는 텅 빈 광장에 홀로 서 있는 고독이, 때로는 빗속을 우산 없이 거니는 우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정녕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불행보다는 행복의 분량이 많기를 원한다면 노동 뒤의 휴식이 가장 달콤하다는 삶의 기본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. 이상 행복하고 훌륭한 정구국 첫 시험 방송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.